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TS 화상영어 연구소를 책임지고 있는 윤상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가 가지고 계실 법한 질문인데요. 다름 아닌 얼마나 공부해야지 영어 스피킹 실력이 향상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네, 우선 이 질문 자체를 한번 분석을 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이 질문을 단순한 질문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두 가지의 요소를 지금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영어 스피킹 실력이 향상되는지. 네. 얼마나에 대한 부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영어 스피킹 실력과 관련된 부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 실력들, 뭐 듣기 실력, 말하기 실력, 쓰기 실력, 읽기 실력, 세부적으로 나눠보자면 그런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여러 영역들 중에서 스피킹 실력, 이 영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너무나 가졌으면 간절히 원하는 이 스피킹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특별한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을 답변을 드리기 앞서서 이 스피킹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핵심 요소가 필요한지를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 하나가 보이시죠? 이 사진은 다름 아닌 매우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인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는 주된 내용이 남자 주인공 한 명이 무인도에서 혼자 고립된 생활을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 보시다시피 탐 행크스라는 주인공이 네, 도시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인도에서 혼자 이렇게 원시인처럼 변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이 영화에 담겨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 같은 이러한 사건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었었는데요. 다름 아니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동남아에 있는 작은 무인도에 일본군 한 명이 정말 고립돼서 이런 생활을 했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 이러한 무인도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서 3년간 이렇게 혼자 지낸 그러한 사건이 있었었는데요. 3년 후에, 네, 3년 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다름이 아니고 일본 모국어 능력을 이 군인이 상실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었습니다. 너무 놀랍죠. 이 일본 군인이 당시 나이가 25살은 넘었었던 걸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20년 넘게 줄기차게 배워왔던 자기의 언어인 모국어를 3년간 쓰지 않았다라고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은 뭔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다름 아니라 언어 능력은 무인도라고 되어 있는 무인도라는 글자 중에서 이 인과 너무나 연관이 깊었다라는 거죠. 이 군인이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언어의 능력을 상실했던, 심지어는 모국어의 능력을 상실했던 그러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과 유사한 또 다른 케이스를 우리가 뭔가 하나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신생아 아이를 3년 동안 줄기차게 교육을 시키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라디오와 TV만 보게 해서 3년간 줄기차게 이 이쁜 신생아한테 한국어 교육을 시킨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3년이 지났을 때 이 신생아의 한국어 실력이 보통 일상 환경에서 태어난 학생과 비교했을 때, 신생아와 비교했을 때 실력이 어떨까요? 네. 이런 실험은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답은 극명합니다. 이 신생아의 한국어 실력은 전혀 늘지 않았을 거다라고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
상대방이 없는 언어는 다름 아닌 생명을 잃은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또 왜냐? 언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 우리 인간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필요성에 의해서 발명해낸 발명품이 다름 아닌 언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라는 이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이 관계가 없어지는 순간 이 언어의 존재 가치도 사라지게 되고, 언어는 힘을 잃게 되고, 알던 언어도 잊어버리게 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름 아니라 언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언어를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모국어든 영어든 어떤 언어든 떠나서 가장 효과적인 영어 학습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우리가 영어를 배움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미 다들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언어를 외국 언어를 외국인이 모국어를 배우듯이 배우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국어의 어떠한 면이 그 언어 습득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지 그 부분이 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해답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간단히 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국어의 습득 방식 과연 어떨까? 지금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이 작은 원은 1년이 된 우리 신생아의 언어의 폐활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이 큰 원은 언어를 많이 알고 있는 엄마의 언어 폐활량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뭘까요? 서로의 폐활량도 중요하겠지만 다름 아니라 이 연결고리입니다. 엄마가 빨대를 꽂듯이 학생의 언어 폐활량에 빨대를 이렇게 꽂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매우 핵심적인 그러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엄마는 이렇게 엄마의 언어 폐활량을 아이의 폐활량으로 전달해주기 위해서 빨대를 꽂고요. 그리고 열심히 엄마는 아기의 언어 폐활량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주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머릿속에 있던 언어의 지식 알갱이들이 자연스럽게 아기의 머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1년이 되면 이렇던 것이 2년이 되면 언어 폐활량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3년이 되면 어떨까요? 더 커지는 거죠. 아마 4, 5년이 되면 이 폐활량의 크기는 거의 엄마와 맞먹게 되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엄마와 말다툼도 하게 되고 논리적인 싸움도 어느 정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언어를 습득하게 되면 가장 유창하고 그리고 가장 탄탄한 실력을 쌓아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모국어 언어 습득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언어를 학습함에 있어서 이러한 모국어 환경이 과연 나오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그러한 수업, 영어 그런 학습 방법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크게 살펴보면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명어학원, 보습학원이나 공부방, 아니면 저렴한 방과후 학습, 그리고 어머니가 능력이 되시는 경우 엄마표 학습 혹은 학습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하는 이런 수업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한테 익숙한 이런 학습 방법들 중에서 과연 학생이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모국어를 배우는 것과
흡사한 그런 환경을 지금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과연 어떤 수업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유명어학원에 가면 원어민 선생님이 계시죠. 그러면서 수업을 네, 할 수가 있는, 원어민과 모국어와 좀 비슷한 그러한 환경이 갖추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명어학원의 큰 단점이 하나가 있죠. 다름 아니라 수업이 약 50분간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한 학생이 원어민 선생님과 눈을 맞춰가지고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관심을 꽉 끌어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50분 중에서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제가 봤을 때 학생 수를 대비했을 때 선생님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 아무리 많아도 5분 내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이 50분이 진행이 돼도 학생이 제대로 원어민과 수업을 하는 1대1 이러한 환경을 제공받는 것은 5분 내외고, 그 5분 밖의 45분은 방관자의 입장이 되거나 다른 친구들이 broken English를 사용하는 것을 들으면서 좀 그 친구, 우리 학생이 노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안 좋은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도 노출이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유명어학원의 단점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엄마표 학습입니다. 근데 엄마표 학습은 정말 특수한 경우라고 하겠죠. 어머니의 영어 실력이 영어를 정말 모국어처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일 때 빛을 발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대부분의 우리 어머니들께는 좀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논의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방과후 학습이 또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방과후 학습에도 원어민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긴 했었죠. 하지만 이게 저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거의 우리 교포, 한국어도 원활히 좀 할 수 있는 교포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원어민과 대화를 하는 그런 환경과는 좀 많이 멀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국내에서 제대로 모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그러한 학습 툴은 솔직히 없다라고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영어 스피킹 학습은 다름 아닌 화상 영어다. 네.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확신해서 드릴 수 있으며, 저희가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 사업에 정말 몇 년,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네, 열정을 다해서 해오고 있다라고 당당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네, 이 국내에서 모국어 학습의 환경을 가장 유사하게 얻을 수 있는 게 화상 영어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질문은 다름 아닌 화상 영어, 그렇다면 얼마나 해야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이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질문이 이제 형성이 됐고요.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회원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한테서 레벨 테스트를 받으면 GL 0단계에서 9단계 학생들이 성적을 받게 되는데요. GL 2, 3단계 학생이 과연 수업을 얼마나 진행했을 때 어떤 식으로 실력이 향상해 가는지를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L 2, 3단계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 쉽게 말해서 초급 수준의 학생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 학생이 주 5회 하루에 25분의 수업을 주 5회간 시행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학생의 실력이 증가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년입니다. 1년인 경우에 여기 보시듯이 우리 학생의 언어 폐활량 크기는 좀 많이 작은 편이죠. 반면 우리 원어민 선생님의 폐활량은 상당히 큽니다. 우리 원어민 선생님의 빨대가 우리 이 학생의 폐활량에 꽂히면서 풍선을 불듯이 이제 불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다름 아닌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언어 알갱이를 이 언어 알갱이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조금씩 연결시켜서 드디어 단순한 문장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2년이 되면 어떨까요? 일단 두드러지는 특징은 이 언어 폐활량의 크기가 커진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언어 폐활량에 포함된 언어 알갱이들의 숫자도 더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변화가 있느냐? 1년 때는 짧은 점선으로 어색하게 이어지던 이 문장이 좀 더 긴 선으로 드러나면서 보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서 자기 언어 폐활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장을 자연스럽게 꺼내게 됩니다. 2년 차가 되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3년 차가 되면 언어 폐활량은 두드러지게 커지게 되고요. 학생의 언어 알갱이 양도 두드러지게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고무적인 것은 자신이 아는 문장에 대해서는 매우 자연스럽게 거의 원어민과 흡사한 수준으로 자신이 아는 문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사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나 3년을 한다라고 자신이 아는 문장을 유창하게 다 말을 시원시원하게 해낼까요? 정말 화상영어를 누구나 하면 실력이 정말 다들 향상이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답은 아니고요. 그렇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건데요. 그 조건을 제가 하나씩 나눠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지 화상영어를 하면서 3년이 지났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실력이 갖춰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조건은 다름 아닌 화상업체의 선정입니다. 이 간략히 보이는 도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검증된 화상기업과 할 때와 그렇지 않은 화상기업과 할 때 시간 대비 실력의 차가 꽤나 엄청나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왕 하는 거라고 한다면 검증된 화상기업으로 해야지 시간 대비 효용을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시간은 그냥 우리 학생들의 시간은 정말 천근과도 같은 거죠. 그 시기에 빠른 효율을 올려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은 이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 검증된 기업과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기업은 도대체 뭐가 다른지 또 궁금함이 확 발생하실 것 같은데요. 또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제가 간략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떤 점이 검증된 화상기업을 대표해 줄 수 있는 요소이며 어떤 점이 다른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강사의 자질입니다. 검증된 화상기업은 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화상기업이 100명의 원어민 선생님을 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검증된 화상기업은 100명의 선생님들을 A급 강사로 데리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력이 없는 강사는 뽑힐 수 없을 뿐더러 뽑힌 강사들은 지속적인 트레이닝과 그리고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계속적인 동기부여를 받으시고 언제나 눈이 반짝반짝 하시고 어떤 학생과 어떤 상황의 수업을 하더라도
정말 수업의 퀄리티가 좋도록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검증된 화상기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성장 관리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고 이 원어민 선생님이 학생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제3자가, 전문가인 제3자가 학생과 선생님의 수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수업이 질이 더 좋아질 수 있을지를 파악을 해서 강사한테 개선하도록 소스를 주고요. 그리고 학생을 또 살펴봤을 때 또 이런 면이 좀 달라지면 학생도 좋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캐치를 해서 어머니와 연락을 해서 어머니께 학생한테 이 부분을 좀 더 하도록 좀 관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도 해드리는 그러한 관리 시스템이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러한 지속적인 성장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검증된 화상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안정된 고객센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안정된 고객센터라 함은 다름 아니죠. 간단히 말해서 수업에 약간 테크니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검증된 화상기업은 서비스 센터를 제대로 구축을 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미리 대응을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대응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학부모님들이 화상업체에 전화를 했을 때 또 즉각적으로 그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바로바로 해소를 해주고 인터넷 문제가 해소되도록, 그리고 학생의 마이크 문제라든지 컴퓨터 문제가 빨리빨리 고쳐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응을 해주는 것이 바로 검증된 화상기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또 자랑을 하나 하자면요. 우리 회사가 이런 검증된 화상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거의 선두주자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대로 갖추어진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광고도 정말 크게 하지는 않았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수업 후기가 좋은 글들도 채워지고, 그리고 엄마들이 다른 엄마한테 추천을 해서 이 회원이 많이 증가한 그런 회사가 우리 회사라고 자랑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토크스테이션의 소문이 또 여기 검증되지 못한, 그렇지 못한 화상업체들한테도 소문이 나서 다른 회사 사장님들이 저희 회사에 교육도 받으러 오시고 노하우를 전수를 받고 싶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또 저희를 찾아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희가 여러분께 또 당당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학생의 스피킹 실력이 화상 영어를 하면서도 스피킹 실력이 제대로 크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화상 영어 업체 선정이 중요하다라는 그 측면이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두 가지 중에서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름 아닌 화상 수업 외에 영어 노출 빈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첫 번째로 학생이 화상 수업 외에도 영어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느냐라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왜냐? 간단히 설명을 하나 예를 들어서 드려보겠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 혹시 들어보셨나요? 누구나가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만 시간의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학생이 솔직히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도 1만 시간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화상 영어 말씀드렸지만 25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학생이 25분으로 주 5회가 아니고 매일 수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1만 시간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약 40년이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40년에 걸려서 가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죠. 하지만 이것을 5년, 10년 단축시키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학생이 평소에 영어 듣기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어 독서라든지 꾸준히 노출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학습 하루에 약 3시간 이상씩 이렇게 지속적으로 화상 수업을 하면서도 이러한 영어 자료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 외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것은 또 2번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다름 아닌 한국 강사 1대1 표현 문법 수업입니다. 표현 문법이라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중학교 문법 완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두 번째 한국 강사 1대1 표현 수업 역시도 다른 회사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저희 토크스테이션만의 자랑이고 저희가 잘 갖추어 놓은 시스템이고 누구에게나 추천하고 싶은 그러한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한국 강사 수업이 어떤 식으로 우리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해내는지를 또 간단히 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우리 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그때부터는 드디어 영어에 있어서도 문법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가 되면 정말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영어의 가장 중요한 동사 그리고 동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특질인 시제, 이 시제부터 드디어 체계적인 교육을 해서 학생의 실력,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크기를 확 확장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 약간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언어로서 약간 구체적인 예로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의 머릿속에 이러한 문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goes to school. 그는 학교에 간다 라는 이 문장이 우리 학생의 머릿속에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장의 핵심적인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겠지만 동사라고 말씀드렸죠. 이 동사가 문장의 거의 생명과 같은 그런 요소인데 이때부터는 우리 학생한테 어떤 면을 전달해 줄 수 있느냐면 goes라는 것은 현재인 것이죠. 일반적인 상황. 그는 학교를 간다. 하지만 그는 학교를 갔다 라고 하는 과거를 표현하고 싶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규칙 변형이 일어나죠. go라는 단어가 went라고 변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학교를 갈 것이다 라고 하면 표현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He is going to school 이라고 하면 그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영어는 또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중에서 조동사라는 게 있어서 will 이라는 게 들어가면 일반적인 동사 go를 미래형으로 또 만들어주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는 학교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을 he is going to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he will go to school 이라고도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머니들이 들어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시제라고 할 수 있죠. 현재 완료라고 해서 그는 학교에 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별한 시제가 또 영어에는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것을 표현을 하면 He has gone to school 이라고 하는 또 특별한 또 다른 시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시제들 went, is going, will go, has gone 이러한 것들이 학생들이 솔직히 3년을 지나면서 초등학교 3년이 되면서 이미 들어보기는 했을 거거든요. 머릿속에 어느 순간 안개처럼 머릿속에 들어있기는 한 거죠. 하지만 이것들이
다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는 것이며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완료라고 하는 체계성 속에서 체계적으로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생한테 딱 심어주는 이러한 계기는 학생들이 받아보지는 못한 거거든요. 하지만 학생이 이러한 계기만 머릿속에 딱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학습을 하게 되면 히라는 그가 학교에 간다라는 이 문장 외에도 그녀가 학교에 간다, 그녀가 시장에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른 문장을 여러 시제로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확장시켜서 학생의 실력이 정말 일취월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게 바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되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때부터 이런 한국 강사, 문법, 수업,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학습을 하게 되면 그러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면 문구가 하나 보이죠? 영어 구사 침체기. 보통 학생들이 영어 수업을 하다 보면 실력이 전혀 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간이 좀 오래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실력이 증가했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요. 이 실력 향상의 추이를 우리가 따라가 보면 지금 이렇게 보이듯이 계단 현상으로 비롯된다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계단 현상으로 감에 있어서도 한국 강사 문법을 병행을 하게 되면 침체기가 짧아지는 거죠. 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긴 것이 수업을 듣게 되면 짧게 실력 향상이 됐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력 향상도 더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이 정도 지났을 때 문법 수업을 하지 않은 학생은 실력이 이 정도에 머무는 반면 문법 수업을 한 학생의 실력은 이 정도 효율적으로 오른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자랑하는 이 한국 강사 문법 수행을 반드시 초등학교 3학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학생이 다른 곳으로부터 체계적인 문법적인 문법 표현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저희 회사 수업을 한번 시도해 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은 이제 끝났는데요. 그래도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언어라는 측면인데요. 언어라는 것은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냥 젓는 것이 아니고 급류를 거슬러서 노를 젓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젓기를 멈추는 순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저 밑으로 빠져내려가는 거죠. 실력이 퇴보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까 이 동영상을 시작할 때 그 일본인 군인이 3년간 그 무인도에 고립되어 있으면서 3년 만에 모국어 능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거죠. 모국어 능력도 상실하는데 영어 능력은 어떨까요? 하다가 그만두면 정말 그때까지 쏟았던 에너지와 시간과 그 많은 노력 투자는 허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반드시 고지를 점령하실 때까지는 반드시 꾸준히 묵묵히 하루도 빠짐없이 노를 저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좋은 검증된 화상업체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노를 잘 저으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효율적인 화상업체. 끝으로 제가 저희 회사 자랑을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의 모토거든요.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이겁니다. 우리 회원님의 영어 실력을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떠한 솔루션보다도 가장 더 효과 있게끔 최대한 빨리 향상시켜 드리는 것이 저의 존재 이유고요. 이 사업을 시작했던 이유이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해오고 있으며 솔직히 좋은 효과를 보시는 회원들도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 부분 저희를 한번 믿고 와주시면 저희가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다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효과를 본 학생들이 저희가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또 자랑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믿고 저희를 한번 따라와 주시면 네, 후회가 없을 것이다라는 점 당당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긴 시간 너무 이거 동영상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영어 실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어민과 같이 수업을 해서 모국어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 그 점 한번 인식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제대로 된 기업과 3년간은 최소 꾸준히 수업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 점, 그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긴 시간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도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실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